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님 회복 탄력성 19페이지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위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는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조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념적인 사랑을 실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4대 사랑을 사회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 일생은 늘 시련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질병, 사고, 미취업, 가족의 죽음, 경제 위기나 영적 위기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근육인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좌절감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말하며 회복해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역경이나 시련,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으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실패를 겪기 전보다 훨씬 성장한다는 것이 핵심적 특징인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심리학자 에미 워너입니다. 하와이 군도 중 북서쪽 끝에 둘레가 50km 되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카우아이 섬은 1950년대에는 매우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의료 서비스가 없어 질병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거나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질환자도 많았으며 아이들의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당연한 일이겠지만 청소년 비행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 심리학자들이 1955년 카우아이 섬에서 출생한 833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여건, 사회적 환경이 한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 중 하나였던 에미 워너 교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험군이라 불리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201명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고위험군 아이들은 특히나 극빈층에서 태어났고 가정 불화가 극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별거나 이혼을 대부분 했었고 부모 중 하나 이상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고위험군의 아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를 보이면서 학교와 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들은 폭력 사건을 자주 일으켰고 소년원에 가거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201명의 아이들 중 무려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은 예상과 달리 출생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적응은 물론 사회 적응도 뛰어났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72명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회 부적응자로 자라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72명의 연구 데이터를 비교하고 연구한 결과 72명의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미 워너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참사랑을 주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아이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에 좌절하지 않고 그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부모이고 조부모이고 부부이고 형제 자매라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하여 사는 가족은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가족 치유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경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만약 내 가족이 높은 회복 탄력성을 지녀서 실패를 빨리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역시 내 마음의 근력을 먼저 키우고 내 가족과 좋은 수수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행히 회복 탄력성은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몸에 근육이 생기고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근육이라 합니다. 몸의 근육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은 마음의 잔병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보편적인 방법 10가지를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두 번째, 취미를 만들어 즐거움을 찾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번째, 산책, 요가, 스트레칭, 마사지 등의 신체 활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장점을 찾아 칭찬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사랑합니다.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6초 이상의 포옹은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베풀고 봉사합니다. 여덟 번째,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눕니다. 아홉 번째, 성인 성자의 말씀을 훈독하고 묵상합니다. 열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 등의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들은 강하고 담대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할 것입니다. 시련을 행복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파트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resilience의 번역어로 극복력,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앤젤라 더크워스는 성공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릿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릿은 성장, 회복 탄력성, 내재적 동기, 끈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평균보다 떨어지는 IQ, 특별할 것이 없는 재능,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릿이라고 부르는 열정과 끈기의 조합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릿 지수는 몇 점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